요즘은 많은 사건들이 빠르게 공유되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일들은 공론화되지 못한 채 묻혀버렸고, 지금도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등굣길에서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그때 저는 특기생이었고 등교 시간은 이른 아침이라기보다 거의 새벽에 가까웠습니다. 겨울이었고 아직 어둠이 골목에 남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으셔서 주택골목 끝 시장으로 이어지는 길까지 번갈아가며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그날도 엄마와 함께 조용한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된 봉고차 옆에서 누군가 네모난 물건을 들고 뭔가를 반복해서 내리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업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너무 거칠고 이상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잠시 멈춰섰고 저는 엄마보다 한 발 앞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가로등의 주황빛 아래에서 그 장면이 분명해졌습니다. 남자는 접히는 철제 의자처럼 보이는 것을 두 손으로 붙잡고 아래를 향해 반복해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전화기 너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다는 말, 확인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골목 끝의 거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답답함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골목에 울리도록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주변 주택가의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었고 누군가는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곧 몇몇 남자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불렀다고 외치며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는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버리고 시장 쪽 길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한 분이 저와 엄마에게 다가와 학교 가는 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학교 쪽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걱정했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을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남자가 도망친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골목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며 저는 무심코 아까 그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길 한가운데에 사람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까 보았던 남자가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물건은 시장길에서 흔히 보던 파라솔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받침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바닥을 짚으며 빛이 있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보지 말고 가자. 우리가 처리할 테니.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못한 채 학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짧았던 그 순간은 오래도록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이야기들은 그 기억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은 보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계속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